지구과학의 개념 노트, 해저 확장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한다 라고 스타트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등장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볼 해저 확장설은 헤스와 디즈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학설입니다.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멘틀 대류를 따라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저가 확장된다는 학설인데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고 하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용암으로 이렇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이렇게 형성돼서 멘틀 대류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해령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렇게 확장돼서 어디선가 소멸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해구다 라고 우리 알고 있는 거죠. 멘틀 대류설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요. 아무튼간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생성이 되고요. 해구에서 소멸한다. 이게 해저 확장설입니다. 이러한 해저 확장설 증거가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가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그림이 바로 고지자기 줄무늬인데, 고지자기란 과거 지구자기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구에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자기장의 위치 쉽게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내부에 이러한 자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3학년 때 다이나모 이론을 배우시면은 이러한 자기장의 형성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 이러한 지구 자기장, 현재는 남극에서 이렇게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방향이 반대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왼쪽도 이런 식으로 반대, 이것을 역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다시 말해서 역전이 되는 현상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바로 암석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암석 속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지구 자기장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고지자기라고 하고요. 현재와 같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정자극기라고 하고 역전이 된 반대 방향을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해령축을 기준으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자극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지금 양옆에 정자극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때 새로운 지각이 다시 형성될 즈음 지구 자기장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해령에 가까운 지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초점을 둘 부분은 해령을 축으로 이러한 흔적들이 대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정리를 하자면은 과거에 지구 자기장이 역전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역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는데 그러한 흔적들이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양 지각의 나이와 해저 퇴적물 두께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우리 위에서도 봤듯이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각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령 근처에 있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더 오래된 지각이 존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요.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그 위에 쌓인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양 지각의 나이와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 볼 건데요.
해저 확장으로 열곡이 생성이 되고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열곡이라는 것은 해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중심에 있는 이 골짜기, 이것을 열곡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러한 열곡을 관찰함에 따라서 중심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러한 해저 지형이 있구나. 그래서 해저가 확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곡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저 확장 속도 차이로 변환 단층이 발견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해령들이 무언가 끊어진 느낌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고 여기 살짝 끊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끊어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확장하는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살짝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완벽히 구형은 아니지만 동그랗게 그리면은 적도가 이렇게 있고 중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자전이다 라고 우리 말을 하죠. 중위도에 있는 사람이나 적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바퀴를 하루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도는 이렇게 원의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위도는 이 정도의 원의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원의 크기가 더 크죠? 그렇죠. 우리 적도에 있는 원의 크기가 더 크죠. 그 말은 같은 하루를 가지고 돌았을 때 이 적도는 더 많은 거리를 돌아줘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도별로 도는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것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해령에서 이렇게 끊어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해저가 확장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변환 단층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령 그리고 여기도 해령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해령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위아래 다 왼쪽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심부를 보면은 서로 비스듬하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을 우리 변환단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단층이 발견된다라는 것은 해저가 확장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환단층의 발견도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섭입대의 발견입니다.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데요.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진이 땅 밑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지점을 바로 진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진원에서 지표면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는 진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옆에 보면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판 구조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는 봤으니까 이렇게 도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는 그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점점점점 하나하나가 진원의 깊이입니다. 지금 섭입대 아래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선가 확장이 돼서 이렇게 와줘야지 아래로 내려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섭입대에서 진원의 깊이를 관측함으로써 해저가 확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옆에 진원 깊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0에서 70km,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지진을 천발 지진이다 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발 지진, 그 다음에 300km 이상 정말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그 지진을 신발 지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얕은 곳에서는 천발,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는 신발 지진이구나, 용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해저 확장설의 증거도 살펴보았고요. 무언가 특징이 해령을 중심으로 뭔가 대칭을 이룬다,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저 확장설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판구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